안녕하세요. 상하이 차쟁이 진재영과 떠나는 중국차 여행. 커피만 드시나요? 아니면 차는 드시는데 보이차만 드시나요? 중국차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홍차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책에 홍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개괄적인 사항부터 한번 볼까요? 중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차가 생산되죠. 중국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한 차의 개수는 703개인데요. 당연히 이것보다 더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홍차는 전체 48개입니다. 그래서 점유율로는 6.8% 정도가 되고요. 하지만은 생산량 측면에서 본다면은 녹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약 한 13% 정도 되고 35만 톤 정도가 되네요. 자, 그 48개 홍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각 성별로 절강성, 호남성, 복건성 등등 거의 대부분의 성에서 하나에서 몇 개씩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이름 있는 차들이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지리적 표시제 보호를 받는, 이름의 보호를 받는 그런 차들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같이 훑어볼 차들은 이렇게 표시된 18개 차입니다. 먼저 각 성별로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차들에 대해서 먼저 훑어보고 그 다음에 각 성별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정산 소종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홍차의 기원이죠. 이거는 무이산 동목촌에 가면요, 그 정산당 회사의 공장 앞에 있는, 그리고 동목관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표지석입니다. 여기 보면은 정산소종 발원지, 그 다음에 금준미 발원지까지 나와 있죠. 여기에서 금준미도 처음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이산 동목촌 그리고 동목관으로 가는 그쪽은 자연환경이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거기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지역이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자연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동목촌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락을 해야지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반드시 가기 전에는 동목촌 안에 있는 촌민과 연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그 촌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동목촌에서 올라가서 보이는 그 동목관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지금 벌써 강서성으로 넘어와 있네요. 저쪽에서 올라오는데 저쪽은 복건성이고 이 동목관을 지나서 이쪽으로 와 있으면은 지금 강서성이 되겠습니다. 그 경계인 거죠. 자, 이쪽에서 세상에서 첫 홍차인 정산소종, 영어로는 랩상소청이라 그러죠. 그것이 생산되었습니다. 개발되었습니다. 자, 여기 자연환경을 보신다면은 여기가 무이산 경계잖아요. 무이암차가 나오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바위가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으로 따진다면은, 생장환경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가 띄엄띄엄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럼으로써 경쟁이 덜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차의 품질로 본다면은 아주 좋은 품질의 차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거죠. 자, 다른 사진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말한 그런 좋은 자연환경, 좋은 차를 얻기 위한 그런 자연환경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산수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송년향, 소나무 연기를 쐬우는 거죠. 그 연기를 쐬는 것은 청루 또는 연루라고 하는 이 건물이 필요한데요. 3층짜리 목조 건물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각도에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밑에 불을 떼고요. 여기가 1층,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3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1층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연기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2층, 3층으로 연기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2층인데 이쪽에서는 연기가 있는 상태에서 최종 건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층에서는 또 연기가 있는 상태에서 위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2017년도에 만든 연기가 있는 송년향이 있는 정산소종입니다. 현재는 사실은 중국 국내에서도 연기가 있는 것보다는 연기가 없는 무연 정산소종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로 본다면은 연기를 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한 90% 이상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연기를 쐬고 있는 부분들은 한 10%만 생산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가격을 높게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만들기는 엄청나게 힘들고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도 분명히 변한 것 같아요. 자, 체업 표준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찻잎이 좀 큼직큼직하죠. 하지만 맛은 아주 부드럽고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냄새가 당연히 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기 냄새가 좀 빠지면서 또 더 맛은 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금준미라는 아주 중국에서 최고급 홍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금준미라고 하는 차가 생산이 됩니다. 2005년 정도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가장 성공한 중국 홍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아주 예쁘죠? 이런 식으로 소정 홍차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가늘고 예쁘고 금빛도 강한 그런 싹으로만 된 그런 차도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자탕입니다. 아주 예쁘죠? 엽조도 아주 싹으로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싹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요새는 보면은 이게 색깔이 약간 좀 더 붉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카메라에서 색깔이 좀 잘못 잡혔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큰 찻잎으로 만든 그런 정산 소종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품종인 것 같아요. 소종 품종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아주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산당이라는 회사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정산소종과 그 다음에 금준미를 창시했다라고 돼 있고 이 정산당이 가장 유명하죠. 근데 유명한 반면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차는 상당히 비쌉니다. 2018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100g에 2,080위안, 500g 환근을 한다면은 10,000위안이 훨씬 넘죠. 그리고 지금 요새 최근의 가격을 보니까는 500g으로 환근으로 따진다면 거의 한 15,000위안 정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은 환율을 한 173원 정도로 따진다면요. 500g 기준으로 한다면은 약 한 26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g을 환산한다면은 우리 돈으로 거의 5,190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한 번에 마시기 위해서 한 5g 정도를 쓴다면요. 25,950원 정도가 차값으로 나가게 되고요. 조금 사람이 많아서 만약에 8g을 쓰게 된다 그러면요. 41,520원이 차값으로 나가게 됩니다. 원료값으로요. 상당히 비싼 차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아마 중국에서 또 가장 유명한 그리고 전 세계 3대 향이 높은 그런 홍차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 기문 홍차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문현 황산 옆에 있는 현이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님은 지홍 셔제 여밍 이게 등소평이 한 얘기인데요. 너희들 아냐? 너희들 기문홍차 세계에서 엄청 유명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놓은 글이죠. 자, 이렇게 기문홍차 차나무입니다. 뭐 어디 차나무가 안 예쁜 데가 없지만은 여기도 참 이쁘죠. 그리고 기문홍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봉차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홍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제가 사진을 먼저 좀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효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체업 표준이 높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크고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로 이제 건조를 하고요. 기문홍차의 특징은 공봉차의 특징은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세제를 하는 겁니다. 세제를 하고 채배를 하는 건데요. 잘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고 난 엽절을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잘려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요새는 자르지 않은 것들 싹 자체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금호, 금빛 틀이라는 얘기죠. 금호라는 등급이고 오른쪽은 아마도 공봉차 중에 특명 등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인기가 많은 거는 기문홍차 중에 홍향라라는 등급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잘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르지 않고 싹으로만 만들고 그 다음에 싹이 그대로 온전하게 살아있는 세제라는 그런 공정이 없는 그런 차입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조해 가는 과정에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돌돌 말리게 만드는 그런 차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차이기도 하고요.
자, 이 차는 제가 아마도 홍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천 홍차 홍화라는 것입니다. 사천 지방에서 나오는 거죠. 서천, 사천 지방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체육 표준이 아주 세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싹이고요. 금빛털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탕 뭐 엄청 이쁘죠.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은 밀향, 꿀향, 그 다음에 과일향,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장미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공정으로 이렇게 선명한 장미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그런 차입니다. 엽저 아주 이쁘죠. 싹으로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운남성의 운남성의 홍차인 전홍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성은 대엽종 차들이 많죠. 대엽종 차나무들이 많죠. 그래서 싹으로만 만들어도 이렇게 큼지막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금침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형태로 약간 말려 있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모두 대엽종으로 만들어서 큼지막하고 그리고 털이 많아가지고 털이 아주 노랗게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차탕은 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은데 이제 좀 제가 표현할 때는 선이 굵은 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기문홍차 홍향나나 또는 사천홍차 홍화 같이 정교하고 세밀하고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는 건 아니라 그냥 선 굵은 맛, 아기자기하지 않지만은 또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라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그 운남 쪽에서 또 고수홍차라는 걸 많이 만들어내죠. 우리가 고수 생차 또는 고수 숙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무에서 이파리를 따서 또 홍차를 만드는 거죠. 자탕은 뭐 아주 맛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엽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파리가 시원시원하죠. 고수 홍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은 좀 두면서 숙성을 시키면서 먹으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강성을 시작으로 각각 성별로 아까 다루지 않은 그런 차들에 대해서 그런 홍차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요, 절강성의 구곡 홍매입니다. 구곡 홍매. 이건 특급인데도 그렇게 체외 표준이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죠. 그리고 차탕은 뭐 홍차 색깔인 거죠. 그 차탕도 그렇게 썩 감동적인 그런 맛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외 표준도 엽저도 본다면은 이제 체외 표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한 거는 볼 수가 없고요. 자, 이번에는 복건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건성에는 세 개의 그 유명한 공부 홍차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단양공부입니다. 이거는 단양공부의 1급인데요.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보시면은 금호가 섞인 싹들이 뭐 꽤 많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맛도 상당히 괜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엽저 같은 경우에는 1급이기 때문에 예상했듯이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자, 복건성의 두 번째 공부 홍차인 정화공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화공부가 나오는 정화현은 정화백차라는 백차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정화공부는 지금 보이는 차나무 같은 그 재래종 차나무입니다. 재래종 차나무. 거기서는 소채, 샤오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차나무에서 딴 이파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환경도 산이 많고 그 다음에 바위도 많고 그런 틈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에서 채취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급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체표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정교한 그리고 아기자기한 세밀한 그런 향들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체표준은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습니다. 엽질을 보면은 싹도 좀 많이 있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맛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맛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백림공부라고 합니다. 세계 중에서 가장 유명세에서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백림공부의 1급입니다. 특급이 아니라 1급인데 보면은
그 금호가 많이 있는 싹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차탕도 상당히 단맛도 강하고 또 과일향도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외 표준으로 본다면은 또 1급이기 때문에 싹도 적당히 있고 또 좀 거친 잎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개의 공부 홍차 중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백림 공부가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1급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 다음은 호북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북성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홍차는 좀 신기한 홍차입니다. 미전차라고 그러는데요. 쌀미자에 벽돌전자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홍차 중에서 전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차 포장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안에 이렇게 기차 머리 모양이 들어있죠. 그리고 뒷면에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안에 아주 가는 찻잎을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찍어도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찍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전차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쓰인 홍차들이 쌀알 같이 이렇게 작게 작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뭉쳐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뜯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작은 파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린다면은 그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좀 차탕이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탕도 약간 혼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 난 엽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가루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작은 찻잎들이 많이 보이죠. 잘린 찻잎들이요.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자, 강서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서성에서는 영홍공부인데요. 영홍공부 특급인데도 불구하고 체외 표준이 그렇게 높은 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금빛이 나는 싹들이 보이지가 않죠. 이 차도 보면은 뭐 그렇게 감동적인 그런 맛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엽조를 보더라도 싹과 그 다음에 이파리들의 혼합된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귀주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주성에서는 두 가지 홍차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홍차는 보안홍차 또는 보안홍이라고 하는 홍차인데요. 이 등급은 특급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그렇게 싹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차 싹도 또 큼지막하고 이파리도 큼지막한 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교하지 못한 체외 표준이지만은 근엽에서 아주 강한 그리고 즐거운 대추향이 났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아주 생각보다 괜찮네 그런 느낌의 차이고요. 차탕에서도 또 아주 달짝지근한 그런 향과 맛과 그리고 그리고 또 두터운 느낌의 어떤 차 맛을 내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은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엽조를 본다면은 그렇게 대엽종이기 때문에 큼지막하죠. 하지만은 맛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귀주 홍차는 쭈니홍이라는 그런 홍차인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차의 등급은 특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금호가 엄청나게 많은 거의 싹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은 이것도 아마 중대엽종 정도로 돼가지고 싹이 그렇게 작지는 않고 좀 큼지막한 그런 편입니다. 여기에서도 겉잎에서 또 말린 대추향 그리고 꿀향 같은 그런 아주 즐거운 향들이 많이 났었고요. 탕색도 황금색으로 아주 멋있고 그 다음에 맛도 부드러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차탕에서의 향은 겉잎에서의 향만큼 그렇게 명쾌하고 강한 그런 향들이 나지는 않았지만은 뭐 나름대로 괜찮은 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엽조를 보면은 싹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쁜 걸 알 수 있습니다. 광동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동성에서 소개해 드릴 홍차는 영덕 홍차인데요. 그 중에서도 영홍 9호라는 품종으로 만든 영덕 홍차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차잎은 또 대엽종입니다. 그래서 작지가 않고 찻잎이 그리고 싹이 작지 않고 큼지막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급인데도 1급이거든요. 1급인데도 불구하고 싹이 금빛 싹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자, 엽조를 보더라도 아주 발효가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은 대엽종이기 때문에 큼지막한 걸 알 수 있고요.
차탕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는데요. 대엽종 홍차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홍을 포함해서 이렇게 선 굵은 그런 맛을 주지 않나. 단맛은 이렇게 충분히 주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정교한 향, 예를 들어서 강하고 선명한 꿀향이라든가 또는 과일향,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어떤 꽃향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선사해 주지는 못하고요. 그냥 큼지막한 그런 맛, 큼지막한 그런 어떤 단맛 정도를 선사해 주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감동적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럭저럭 마실만 하다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강소성으로 넘어갔어요. 의흥 홍차입니다. 강소성 의흥은 잘 아시겠지만 자사하고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녹차도 나오고 또 홍차도 나오죠. 거기에서 찍은 차밭입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위조를 하고 있는 홍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녹차를 만들기 위해서 위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있는 한 공장인데 아주 위생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설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이게 홍차이고요. 오른쪽은 또 양선설화라는 녹차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예쁘고, 그리고 아주 고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초콜릿 맛이 나는 그런 정도의 홍차도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광서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서성으로 넘어간다면은 거기에는 고요 홍차라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 고요하다 할 때 고요하고 한자는 한글은 똑같죠. 한자는 다르겠지만 광서성에도 보면은 이렇게 고수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 큰 교목들이 있고요. 거기에도 더운 날씨잖아요. 이런 차나무에서 차를 따서 만드는 차 중에 하나가 고요 홍차 또는 고요차라고 하는데요. 그런 홍차입니다. 자, 그 동네에 전통 복장을 하고 체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고요라는 한자가 있죠. 거기에서도 대엽종이기 때문에 이파리가 큼지막합니다. 싹도 큼지막하고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고수에서 딴 좋은 고요 홍차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그렇게 그 싹만 딴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좀 큼지막하게 다 자란 그런 찻잎을 가지고 홍차를 만드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차탕은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고수차라 그런지 아주 차탕이 아주 두터운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향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정교하면 세밀하면 좀 떨어지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체의 표현도 보시면은 찻잎이 큼직큼직한 걸 알 수 있고요. 싹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요차도 이름은 그렇게 유명한 차가 아니거든요. 저도 몇 번 마셔보지는 못했지만은 생각보다는 또 괜찮은 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아직 덜 유명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남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남성에는 우리가 아주 유명한 녹차가 있죠. 신양모첨이라는 녹차가 있죠. 그 신양모첨이 워낙 유명하긴 한데 거기에서 또 홍차를 만들어냅니다. 한 2009년 정도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름을 신양홍이라고 합니다. 녹차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홍차를 시도했는데 그 홍차가 정착을 잘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정착을 잘했습니다. 2009년 시작했는데 지금 202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얻고 있고요. 제가 평가하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신양홍의 1급 홍차입니다. 보시면은 싹이, 금빛 싹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확대해서 본다면 이런 사진입니다. 차탕 아주 멋진 홍차의 색깔이고요. 그리고 우리고 나서 엽조를 보더라도 싹과 적당한 정도의 싹과 그 다음에 다자란 이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48개의 홍차 중에서 조금 자세하게 18개의 홍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동성이나 해남성 같은 경우에는 저런 홍차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소개할 필요를 못 느껴서 지금 여기에서는 뺐고요. 자, 어떻게 홍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정말로 다양한 홍차가 있지 않나요? 제가 주로 소개하고
또 추천하는 홍차는 앞쪽에 있긴 하지만요. 뒤쪽에 있는 홍차들도 또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 특징이 있고 또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저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제가 중국에 사는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오바오라는 곳에서 웹사이트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의 그 로고죠. 로고를 동판에 이렇게 새겨서 그리고 LED 등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간이 간판, 현판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뭐 돈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은데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자실을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한번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에 제가 시계 옆에 이렇게 걸었고요. 좀 뒤에서 본다면은 현재 저의 자실, 사실은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거실을 이렇게 꾸며 놓은 거거든요. 거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또 반대쪽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양한 중국차에 대해서 아마 우롱차를 소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또 준비가 아마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상하이에서 차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